고마워요. 나를 사람답게 대해줘서. 당신이 나를 마지막으로 사람답게 대해준 유일한 사람입니다. 새벽 2시 편의점 앞 인도에 낡은 점퍼를 입은 노숙자가 비틀거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편의점 알바생 지연은 그가 또 유통기한 임박 우유 한 개를 들고 계산대로 오는 모습을 지켜보았죠. 노인의 손은 떨렸고 카드는 오류를 냈습니다. 지연은 망설임 없이 1,200원을 자신의 카드로 대신 결제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깊이 숙이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다음 날 평소 오던 노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점장은 본사 명의의 택배 상자를 열어 블랙 금속 카드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카드 안에는 USB와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죠. 지연은 그 편지를 읽고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1,200원을 대신 내주셨을까요?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7년째 편의점에서 일하는 지연은 원룸 월세와 동생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새벽 근무를 자청하고 있었습니다. 27살 또래들이 커리어를 쌓을 나이의 지연은 여전히 냉장고 앞에 서서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있었죠. 손끝은 겨울 추위에 자주 갈라졌고 핸드크림을 발라도 금세 건조해졌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그녀를 성실한 알바생이라 불렀지만 지연은 늘 시간과 돈에 쫓겨 살았습니다. 매달 50만 원의 월세와 동생의 재활치료비 30만 원은 결코 가벼운 부담이 아니었죠. 매일 새벽 1시 40분이면 같은 노숙자가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편의점 유리문을 조심스럽게 밀고 들어와 냉장고 한쪽 구석으로 걸어갔죠. 유통기한 하루 남은 우유만 집어드는 게 그의 습관이었습니다. 지연은 처음엔 그저 단골 손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노인의 패턴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노인은 결제할 때마다 잔액 부족으로 당황했습니다. 카드 단말기는 차갑게 승인 거부 메시지를 띄웠고 노인은 주머니를 뒤지며 잔돈을 찾았죠. 그리고 늘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올게요. 그 목소리는 떨렸고 등은 구부정했습니다. 지연은 노인의 손등에 난 상처와 바랜 양말을 보며 그가 며칠째 씻지 못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손톱 사이에 낀 때와 옷깃의 얼룩이 그의 처지를 말해주고 있었죠. 저 할아버지 제대로 된 잠자리도 없는 거겠지. 지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선뜻 말을 걸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은 잔뜩 떨리는 손으로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냈습니다. 우유 가격은 1,200원이었죠. 노인은 200원이 부족하다는 걸 알면서도 계산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오늘만 부탁한다는 듯 간절했습니다. 지연은 그 눈빛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카드 단말기가 또다시 오류를 냈고 노인은 주머니를 뒤적이기 시작했죠.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자신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제가 할게요. 노인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괜찮아요. 1,200원이에요. 지연은 카드를 단말기에 찍었습니다. 삑 마이너스 소리와 함께 결제가 완료됐죠. 노인은 우유를 건네받으며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CCTV를 보던 점장이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지연 씨, 사비 쓰지 마요. 점장은 무뚝뚝하게 말했지만 상황을 보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다시 사무실로 들어갔죠. 1,200원쯤이야. 지연은 별일 아니라는 듯 생각했습니다.
노인은 우유를 품에 안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편의점 불빛이 닿지 않는 골목 저편으로 그의 뒷모습이 흔들리며 멀어졌죠. 지연은 유리문 너머로 그가 돌아가는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평소보다 바람이 더 차갑게 불고 있었습니다. 저 골목, 오늘따라 더 추워 보이네. 지연은 그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산대 앞으로 돌아와 다시 냉장고 정리를 시작했죠. 새벽 2시의 편의점은 고요했고 노인의 흔적만이 유리문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노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1시 40분에 시계를 보며 냉장고 앞을 정리했지만 유리문은 열리지 않았죠. 2시가 되고 2시 30분이 되어도 노인은 오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조용함이 편의점을 감쌌습니다. 오늘은 안 오시나? 지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노숙자에겐 일정이란 게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틀째 되는 날도 노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냉장고 앞에 서서 유통기한 하루 남은 우유를 바라봤습니다. 늘 그 자리에서 우유를 집어들던 노인의 모습이 떠올랐죠.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닐까? 셋째 날이 되자 지연은 본격적으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근무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노인이 지나가던 골목 근처를 지나쳤습니다. 좁고 어두운 골목에는 쓰레기 봉투 몇 개와 낡은 박스가 쌓여 있었죠. 지연은 혹시 그곳에 노인이 있을까 싶어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CCTV라도 확인해 볼까? 지연은 점장에게 골목 CCTV 확인을 부탁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노숙자 한 명 때문에 점장을 귀찮게 할 수는 없었죠. 사흘째 되는 날 오후 편의점에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점장은 본사 명의로 온 상자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건 뭐지? 본사에서 이런 거 보낸 적 없는데. 점장은 상자를 뜯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고급스러운 블랙 금속 케이스가 들어 있었죠. 케이스를 여니 블랙색 카드 한 장과 작은 USB 그리고 흰 봉투가 나왔습니다. 점장은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단정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지연 씨에게 전해주세요. 지연 씨, 이거 당신 거래요. 점장은 상자를 지연에게 건넸습니다. 지연은 멍하니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나한테? 누가? 지연은 블랙카드를 들어 올렸습니다. 카드는 일반 체크카드보다 두껍고 무거웠습니다. 표면에는 어떤 로고도 은행 이름도 새겨져 있지 않았죠. 그저 매끈한 검은색만이 빛을 반사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나도 몰라요. 본사에 전화해 봐야겠어요. 점장은 휴대폰을 꺼내 본사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본사 직원들도 이런 카드를 본 적이 없다며 서로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죠. 지연은 USB를 손에 쥐었습니다. USB에는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반드시 지연 씨 혼자 확인하세요. 혼자? 왜? 지연은 불안함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누군가 장난을 치는 건 아닐까, 아니면 사기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점장님, 저 잠깐 사무실 컴퓨터 써도 될까요? 그래요. 어서 확인해 봐요. 지연은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USB를 연결했죠. USB 안에는 영상 파일 하나만 덩그러니 들어 있었습니다. 파일 이름은 마지막 인사, MP4였습니다. 마지막 인사? 지연은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죠. 화면에는 하얀 병실이 나타났고 침대에 누운 노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노인은 산소호흡기를 코에 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 씨 안녕하십니까?
지연은 숨이 멎었습니다. 화면 속 노인은 바로 며칠 전까지 편의점에 오던 그 노숙자였습니다. 하지만 깨끗하게 면도한 얼굴과 정돈된 머리, 그리고 깔끔한 병원복을 입은 모습은 전혀 달라 보였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저는 아마 이미 떠난 뒤일 겁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연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손은 떨렸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죠. 대체 이게 무슨... 노인은 화면 속에서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영상은 계속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마우스에서 손을 떼지 못한 채 화면을 응시했죠. 점장이 밖에서 부르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연의 세계는 오직 화면 속 노인과 그의 목소리뿐이었습니다. 영상 속 노인은 지연을 향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깊은 피로와 슬픔이 묻어 있었죠. 저는 JF그룹 회장 강도연입니다. 지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JF그룹? 그 유통 대기업? 손이 떨렸고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노인, 아니 강도연 회장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석 달 전부터 노숙자로 위장해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화면이 잠시 흔들리며 병실 뒤편이 비쳤습니다. 고급스러운 액자들과 회장실로 보이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정장을 입은 보안 직원 2명이 문 앞에 서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제가 왜 그런 실험을 했는지 설명드려야겠죠. 회장은 산소호흡기를 고쳤으며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지연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고 현실감이 사라졌죠. 거짓말이겠지. 장난이야. 하지만 화면 속 병실의 고급스러운 시설과 회장의 진지한 표정은 거짓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석 달 전 병원에서 심장질환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6개월에서 1년이라고 했죠. 회장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갑자기 죽는다는 게... 지연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며칠 전까지 떨리는 손으로 우유를 집어들던 노인의 모습이 떠올랐죠.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 보이셨구나. 저는 평생을 사업에만 매달렸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인간관계도 모두 뒤로 밀었죠. 회장은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내는 15년 전에 떠났고 아들은 저를 원망하며 해외로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화면 속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회사 직원들은 저를 두려워했고 친척들은 유산만 노렸죠. 지연은 숨을 죽이고 영상을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인간의 본성을 보고 싶다고. 회장은 다시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낡은 옷을 입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회장이 아닌 그저 가난한 노숙자로요. 화면이 전환되며 회장이 누더기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선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면도하지 않은 얼굴과 바랜 점퍼, 그리고 찢어진 운동화를 신은 모습이었죠. 정말 그랬구나.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석 달 동안 저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저를 피하거나 무시했죠. 회장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를 쫓아냈고 어떤 사람들은 욕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세상의 차가움을 느꼈습니다. 지연은 며칠 전 편의점에서 노인을 대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별 생각 없이 1,200원을 대신 냈던 그 순간이었죠. 그런데 당신은 달랐습니다. 회장은 지연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은 제가 누군지, 얼마나 가진 사람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떨리는 제 손을 보고 1,200원을 대신 내주셨죠. 회장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게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받은 유일한 인간적인 따뜻함이었습니다. 지연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작 1,200원이. 저는 그날 밤 병실로 돌아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에 아직 선한 사람이 남아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화면이 다시 전환됐습니다. 이번엔 블랙카드가 클로즈업으로 나타났죠. 이 카드는 JF그룹의 상속 지정 카드입니다. 지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카드를 가진 사람은 그룹 계열사 중 일부 자산과 부동산의 권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장의 비서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화면에 등장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 비서 박 팀장이 찾아가 설명드릴 겁니다. 비서는 고개를 숙이며 카메라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회장은 다시 지연을 향해 말했습니다. 지연 씨, 당신은 저를 마지막으로 사람답게 대해준 유일한 사람입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재산보다 당신의 1,200원이 더 큰 가치였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죠. 부디 이 카드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주십시오. 회장은 산소호흡기 소리에 묻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숨을 고르는 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죠. 감사했습니다, 정말.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끝났습니다. 지연은 멍하니 블랙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사무실은 고요했고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죠. 이게 진짜야?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블랙 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카드는 여전히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무게가 다르게 느껴졌죠. 다음 날 저녁 편의점 유리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3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지연은 냉장고 앞에서 음료수를 정리하다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세 사람 모두 검은색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평범한 손님들과는 확연히 달라 보였습니다. 뭐지? 본사 사람들인가? 가장 앞에 선 50대 남자가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이지연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지연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JF그룹 법무팀에서 나왔습니다. 잠시 시간 내주시겠습니까? 남자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JF그룹 법무본부 전무이사 김진수라고 적혀 있었죠. 점장이 사무실에서 나와 상황을 살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개인적인 법률 상담이 있어서 왔습니다. 이지연 씨와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김진수 변호사는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점장은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 씨 사무실 쓰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연은 3명의 변호사를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에 땀이 났죠. 어제 그 영상이 진짜였나? 사무실 문이 닫히자 김진수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강도연 회장님의 USB를 받으셨습니까? 네, 어제 받습니다. 그렇다면 블랙카드도 가지고 계시겠네요. 보여주시겠습니까? 지연은 가방에서 블랙카드를 꺼냈습니다. 김진수 변호사는 카드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폈습니다. 확인됐습니다. 이것이 회장님께서 직접 지정하신 상속 지정 카드입니다. 다른 변호사가 태블릿을 꺼내 지연 앞에 놓았습니다. 신분 인증을 진행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냈습니다. 변호사는 태블릿 카메라로 신분증을 스캔했죠. 몇 초 후 화면에 초록색 체크 표시가 나타났습니다. 본인 확인 완료됐습니다. 김진수 변호사가 태블릿을 조작했습니다. 화면에 문서 파일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했죠.
강도연 회장님께서는 2025년 10월 15일 공증인 입회하에 영상 유언을 작성하셨습니다. 어제 봤던 영상의 일부가 태블릿 화면에 재생됐습니다. 회장이 지연을 향해 말하는 장면이었죠. 이 유언은 법적 효력이 있으며 회장님께서는 이지연 씨를 상속인 중 한 명으로 지정하셨습니다. 지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상속인? 나를? 구체적으로 어떤 걸 상속받는 건가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진수 변호사는 태블릿 화면을 지연 쪽으로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상속 대상 목록이 나열돼 있었죠. 첫째, 현재 이지연 씨가 근무 중인 이 편의점의 가맹권입니다. 이 가게를. 둘째, 이 편의점이 들어있는 건물 전체의 소유권입니다. 지연은 눈이 커졌습니다. 셋째, 이 상가 건물이 속한 상가 단지 전체 지분의 42%입니다. 지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현실감이 사라졌죠. 이게 무슨... 다른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것은 회장님께서 생전에 작성하신 추가 계약 문서입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겼습니다. 문서에는 빼곡하게 법률 용어가 적혀 있었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해할 수 있었죠. 회장님께서는 이지연 씨가 원하실 경우 JF그룹 본사에서 점주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교육이요? 네, 편의점 운영에 필요한 모든 교육 과정입니다. 재고 관리, 회계, 마케팅까지 포함됩니다. 세 번째 변호사가 추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또한 건물 유지 보수와 세금 처리는 당사 법무팀에서 5년간 무료로 대행해 드립니다. 지연은 기적 같은 현실에 멍해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죠. 점장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연 씨,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지연은 겨우 대답했습니다. 김진수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것은 상가 건물의 실제 등기부등본입니다. 이미 소유권 이전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서류 상단에는 소유자 이지연이라고 선명하게 인쇄돼 있었습니다. 지연은 자신의 이름을 멍하니 바라봤죠. 내 이름이 여기에? 등기소에도 이미 등록됐습니다. 내일부터 이지연 씨는 공식적으로 이 건물의 건물주이십니다. 지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7년 동안 알바비를 모아 월세를 내며 살았던 자신이었죠. 그런 자신이 갑자기 건물주가 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왜 저한테 이런 걸? 김진수 변호사는 서류 뭉치를 지연에게 건넸습니다. 모든 서류는 이지연 씨 명의로 작성됐습니다. 은행 계좌와 법인 인감도 준비해 두셨습니다. 다른 변호사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통장과 도장, 그리고 건물 열쇠가 들어 있었죠. 회장님께서 정말 모든 걸 준비하셨군요.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진수 변호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마지막 며칠 동안 이 일만 준비하셨습니다. 당신을 찾기 위해 편의점 CCTV를 수소문하셨죠. 지연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3명의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의 마지막 뜻을 지켜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들은 깊이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지연은 혼자 남아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등기부등본, 통장, 그리고 건물 열쇠. 이게 다 진짜구나.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블랙카드를 쥐었습니다. 카드는 여전히 차갑고 무거웠지만 이제 그 무게의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변호사들이 떠난 뒤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새벽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원룸은 좁고 어두웠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죠.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렸습니다.
강도연 회장 정말 누구지? 검색창에 강도연 JF그룹을 입력했습니다. 수많은 기사가 화면을 가득 채웠죠. 첫 번째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통업계의 황제 강도연 회장 별세 향년 72세. 지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돌아가셨구나.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사진 속 회장은 20년 전 모습이었습니다. 블랙 양복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은 편의점에서 보던 노인과 너무 달랐죠. 기사 내용은 상세했습니다. 강도연 회장은 1980년대 작은 슈퍼마켓으로 시작해 전국 최대 유통망을 구축한 인물이었습니다. 유통업계의 황제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성공한 사업가였죠. 지연은 다음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강도연 회장, 전국 편의점 3,000개, 돌파 매출 2조 원 달성. 2010년 기사였습니다. 당시 회장은 업계 정상에 있었죠. 하지만 그 다음 기사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강도연 회장 아들, 횡령 혐의로 구속. JF그룹 비리 의혹, 검찰 수사 착수. 지연은 기사를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10년 전 회장의 외아들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언론은 연일 JF그룹을 공격했고 회장은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죠. 기사 속 회장의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모습이 편의점에서 우유를 살 때와 비슷해 보였죠. 그때부터 힘들었구나. 다음 기사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강도연 회장 부인, 이혼 소송 제기 남편, 가정 돌보지 않아. 회장의 부인은 30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며 이혼했습니다. 기사에는 부인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죠. 남편은 사업만 생각했어요. 가족은 안중에도 없었죠. 지연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혼자 남으셨구나. 2020년 이후 기사는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회장은 대중 앞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죠. 간혹 나오는 기사는 은둔형 재벌 또는 고독한 황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연은 최근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강도연 회장, 건강 악화설 회사 경영 일선서 물러나. 올해 초 기사였습니다. 회장이 심장질환으로 입원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회사 내부에서도 연락이 끊겼다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노숙자로 나오신 거구나. 지연은 회장이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우유를 건네며 웃었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떨리는 손과 구부정한 등, 그리고 감사합니다라고 반복하던 목소리. 그게 마지막이었어. 지연은 노트북을 덮고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점장에게 물어볼 게 있었죠. 편의점에 도착하자 점장이 계산대에서 지연을 맞았습니다. 지연 씨, 건물주 된 거 축하해요. 점장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점장님, 그 노인분 기억하세요? 우유 사던 노숙자요? 기억하죠. 다른 손님들도 기억할까요? 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에 자주 오는 단골들은 알 거예요. 잠깐만요. 점장은 휴대폰을 꺼내 몇몇 단골 손님들에게 연락했습니다. 10분 후 새벽 단골 3명이 편의점으로 모였죠. 택시기사 김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노인? 말수가 되게 적었어요. 항상 고개만 숙이고 다녔죠. 청소 노동자 박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라면 하나 사드린다고 했더니 안 받으시더라고요. 자존심이 센 분인가 했죠. 경비원 이 씨가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골목에서 쓰러지신 거 봤어요. 구급차가 왔더라고요. 지연은 숨이 멎었습니다. 언제요? 글쎄요, 사나흘 전 새벽 2시쯤이었어요. 그날 내가 우유를 사드린 바로 그날이구나. 지연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아마 대학병원 쪽으로 간 것 같던데요.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택시기사 김 씨가 물었습니다. 그분이 왜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지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죠.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단골 손님들이 떠나고 지연은 혼자 편의점에 남았습니다. 냉장고 앞으로 걸어가 유통기한 임박 우유를 집어들었습니다. 회장이 늘 집어들던 바로 그 자리였죠. 여기서 항상 우유를 드셨지. 지연은 우유를 손에 쥐고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 회장이 떨리며 우유를 집어들던 모습이 눈앞에 선했죠. 숨을 고르던 모습, 계산대 앞에서 카드를 꺼내던 떨리는 손. 그게 다 병 때문이었구나. 지연은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마지막으로 회장을 보았던 새벽의 장면이 떠올랐죠. 우유를 건네받고 고개를 숙이며 어둠 속으로 사라지던 뒷모습. 그게 마지막이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지연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유를 꼭 안고 냉장고 앞에 주저앉았죠. 회장님 미안해요. 편의점은 고요했고 냉장고 불빛만이 지연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JF그룹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연은 본사 교육센터로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았죠. 교육기간은 한 달, 편의점 점주로서 필요한 모든 과정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첫 출근 날 지연은 본사 건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30층짜리 유리 건물은 햇빛을 반사하며 빛났습니다. 여기가 회장님이 일하시던 곳이구나. 교육은 생각보다 체계적이었습니다. 매출 데이터 분석, 상품 발주 시스템, 재고 관리, 회계 처리까지 모든 걸 배웠죠. 지연은 7년 동안 알바만 했던 자신이 이런 걸 배우게 될 줄 몰랐습니다. 교육 강사는 지연을 특별히 챙겼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지정하신 분이시죠. 열심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강사의 말에는 존경이 묻어 있었습니다. 2주일이 지나자 지연은 편의점 운영의 기본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상품이 언제 잘 팔리는지, 계절별로 발주를 어떻게 조정하는지 알게 됐죠. 이런 게 다 있었구나. 교육이 끝나고 편의점으로 돌아온 날, 점장이 지연을 불렀습니다. 지연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점장은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둘은 사무실로 들어갔죠. 점장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축하한다는 말을 제대로 못했네요.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점장님. 사실은 저한테 말 못한 게 있어요. 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작년에 큰 수술을 했거든요. 그 뒤로 병원비가 계속 나가서 점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빚이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사채까지 썼어요. 지연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점장님이 그런 상황이셨구나. 다음 달부터 갚기 시작하려고요. 그런데 혹시 일자리는 그대로 있는 거죠? 점장의 눈빛에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지연은 점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하죠. 점장님 없으면 전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점장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틀 후 건물 세입자들이 하나둘 지연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1층 분식집 사장님이 제일 먼저 왔죠. 건물주가 바뀌었다면서요? 사장님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네, 제가 인수했습니다. 임대료 올리려는 거 아니에요? 요새 다들 그러던데. 뒤에서 2층 세탁소 주인도 나타났습니다. 맞아요. 우리 같은 영세 상인들 쫓아내려는 거 아니에요? 지연은 당황했습니다. 쫓아내다니 나는 그럴 생각 없는데. 3층 PC방 사장까지 내려왔습니다. 새 건물주라고 갑자기 임대료 2배씩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세입자 5명이 편의점 앞에 모였습니다. 모두 불안한 표정이었죠.
지연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임대료 올릴 생각 없습니다. 세입자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네, 오히려 건물 보수가 필요한 곳은 제가 비용 부담하겠습니다. 분식집 사장님이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꿍꿍이라도 있어요? 지연은 회장의 영상에서 들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부담을 늘리지 말라. 저도 오래 알바로 일했어요. 월세 내기 어려운 게 어떤 건지 알아요. 지연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여러분이 편하게 장사하실 수 있게 돕고 싶어요. 그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세입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죠.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분식집 사장님이 말하며 돌아갔습니다. 다른 세입자들도 하나둘 자리를 떠났죠. 점장이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잘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믿어줄 거예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편의점 한쪽 구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창가 옆 좁은 공간이었죠. 작은 테이블 하나와 의자 2개를 놓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점장이 물었습니다. 뭐 하려고요? 무료라면 코너 만들려고요. 지연은 냄비와 가스레인지를 가져왔습니다. 배고픈 사람들한테 따뜻한 라면 한 그릇씩 대접하고 싶어요. 점장은 잠시 멍하니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생각나시죠? 네, 회장님이 원하셨던 것 같아요. 지연은 테이블 위에 작은 팻말을 세웠습니다. 누구나 드실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죠. 그리고 의자 하나를 창가 쪽에 따로 놓았습니다. 낡은 의자였지만 지연은 버리지 않고 그대로 뒀습니다. 회장님이 앉으시던 자리. 며칠 후 첫 번째 손님이 왔습니다. 50대로 보이는 노숙자였죠. 여기 정말 공짜예요? 네, 편하게 드세요. 지연은 라면을 끓여 건넸습니다. 노숙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라면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회장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회장님도 이런 마음이셨겠지. 라면 코너는 점차 소문이 났습니다. 하루에 서너 명씩 찾아왔고 지연은 매번 직접 라면을 끓여 대접했죠. 세입자들도 하나둘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분식집 사장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건물주님, 저희가 오해했어요.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세입자들은 지연을 건물주님이라 부르며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어색했지만 그들의 마음을 받아들였죠. 저녁 8시 지연은 라면 코너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회장이 앉았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창밖으로 어두운 골목이 보였죠. 회장님,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지연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2달이 지나자 지연은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떨어져 있었고 복도 조명도 반쯤 꺼져 있었죠. 세입자들이 불편해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지연은 3곳의 건축업체를 만나 견적을 받았습니다. 제일 신뢰가 가는 곳을 골라 계약을 체결했죠. 공사비는 3,5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점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큰 돈인데 괜찮겠어요? 세입자분들이 편해지려면 해야죠. 공사는 일주일 후에 시작됐습니다. 인부들이 건물 지하부터 옥상까지 살펴보며 점검했죠. 전기 배선, 수도관, 벽체 상태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현장 소장이 급히 지연을 불렀습니다. 건물주님, 잠깐 와보세요. 지연은 계단을 따라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보일러실 한쪽 벽면에서 인부 2명이 뭔가를 들여다보고 있었죠. 여기 벽 뒤에 뭔가 있어요. 소장이 손전등을 비추자 작은 철문이 보였습니다.
녹이 슬었지만 자물쇠는 튼튼해 보였죠. 금고 같은데요. 열어볼까요? 지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회장님이 숨겨두신 거? 자물쇠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30분 후 철문이 열렸죠. 안에는 작은 금속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자 은색 표면이 드러났죠. 상자는 잠기지 않았습니다. 뚜껑을 열자 낡은 수첩 한 권과 흰 봉투가 나왔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지연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이것도 저한테 남기신 거구나. 지연은 사무실로 올라가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조용히 봉투를 뜯었죠. 편지지 2장이 나왔습니다. 회장의 필체였습니다. 떨리는 글씨였지만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죠. 지연 씨에게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건물을 제대로 관리하고 계시는 거겠죠.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사업을 하며 번 돈은 수천억 원입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진짜 행복을 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위해 낸 1200원.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가치였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으니까요. 부디 이 건물을 따뜻한 곳으로 만들어주세요. 제가 하지 못한 일을 당신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강도연 올림. 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수첩을 펼쳤습니다. 수첩에는 날짜와 금액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2020년 3월 5일 보육원 후원 500만 원. 2021년 7월 12일 노인요양원 후원 1000만 원. 2022년 11월 20일 무료급식소 후원 800만 원. 페이지를 넘길수록 후원 기록이 계속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몰래 후원한 금액이 15억 원이 넘었죠. 회장님, 이런 일도 하고 계셨구나. 지연은 회장의 외로운 삶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냉정한 사업가였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분이 마지막엔 혼자 돌아가셨어. 지연은 편지를 꼭 안았습니다. 공사는 한 달 반 동안 계속됐습니다. 건물 외벽을 새로 칠하고 복도 조명을 LED로 교체했죠. 화장실도 전부 새로 단장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무료라면 코너는 더 붐볐습니다. 하루에 7명, 많으면 10명까지 찾아왔죠. 지연은 매번 직접 라면을 끓여 대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좋아한 건 아니었습니다. 3층에 사는 김 씨가 편의점으로 찾아왔죠. 건물주님, 이거 좀 그만하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이세요? 노숙자들이 자꾸 건물 앞에 모여요. 냄새도 나고 분위기도 안 좋아요. 4층 세입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손님들이 불편해해요. 장사에 지장이 있어요. 지연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회장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죄송하지만 계속할 거예요. 왜요? 건물 주면 뭐든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김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한테 밥 한 끼 주는 게 잘못된 건가요? 그건 그렇지만 저도 한때 끼니 걸으며 살았어요. 그때 누가 라면 한 그릇이라도 줬으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지연의 눈빛에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혹시 불편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김 씨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2개월 후 리모델링이 끝났습니다. 건물은 완전히 새 것처럼 변했죠. 세입자들은 모두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지연은 편의점 계산대 옆 벽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 작은 액자를 걸기로 했죠. JF그룹 비서실에 연락해 회장 사진을 요청했습니다. 며칠 후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공식 사진이 아니었죠. 병실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회장이 조용히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지연은 사진을 액자에 넣어 계산대 옆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아래 작은 명패를 달았습니다. 내게 우유를 건네준 사람. 점장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네, 회장님은 저한테 우유를 주신 게 아니에요. 제가 회장님께 우유를 드린 거예요. 지연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인연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저녁이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씩 사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입자들도 사진 앞에 잠시 멈춰섰죠. 분식집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좋은 분이셨나 봐요. 네,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지연은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알 것 같아요. 회장님이 왜 저한테 이 모든 걸 주셨는지. 사진 속 회장은 여전히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리모델링이 끝난 지 한 달 후 편의점은 SNS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노숙자에게 무료 라면을 주는 편의점이라는 제목으로 퍼져나갔죠. 누군가 무료 라면 코너를 찍어 올린 게 시작이었습니다. 댓글은 찬반으로 나뉘었습니다. 진짜 따뜻한 가게네요. 이런 곳이 더 많아져야 해요라는 응원도 있었지만 위생 문제는 괜찮아요? 사업 목적 아니에요? 라는 의심도 있었죠. 지연은 댓글을 보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눈앞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매일 저녁 6시 지연은 라면 코너에서 냄비를 올렸습니다. 물이 끓고 면이 익는 동안 찾아온 사람들과 짧은 대화를 나눴죠. 오늘은 좀 어때요? 괜찮아요. 오늘 일용직 일 하나 구했어요. 60대 노숙자 박 씨가 대답했습니다. 잘 됐네요. 이따 나갈 때 김밥 하나 싸드릴게요. 아니에요. 라면만으로도 충분해요. 괜찮아요. 힘내세요. 지연은 라면을 건네며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님도 이런 마음이셨겠지. 한 달에 2번 회장의 비서 박 팀장이 편의점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회장이 생전에 후원하던 시설들의 목록을 가져왔죠. 회장님께서 후원하시던 곳들입니다. 이제 후원이 끊겼는데 박 팀장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어받겠습니다. 지연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괜찮아요. 건물 임대료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박 팀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께서 정말 좋은 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2달 후 지연은 건물 2층에 작은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이지연 관리사무소라는 간판을 달았죠. 상가 건물을 직접 관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입자들의 불편사항을 듣고 건물 유지 보수를 챙기는 게 지연의 일이 됐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죠. 내가 건물주라니 아직도 믿기지 않아. 그 사이 동생 지민이의 재활치료도 안정됐습니다. 뇌병변 장애로 5년 동안 고생했던 지민이는 이제 혼자 걸을 수 있었죠. 지민이가 편의점에 찾아왔습니다. 언니, 나 다음 달부터 복지관에서 일할 수 있대. 정말? 잘 됐다. 지연은 동생을 껴안았습니다. 다 언니 덕분이야. 병원비 걱정 없어서 치료 제대로 받을 수 있었어. 무슨 소리야? 내가 열심히 한 거지. 지연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회장님, 동생도 이렇게 좋아졌어요. 건물 세입자들은 지연을 건물주님이라 부르며 따랐습니다. 분식집 사장님은 지연이 지나갈 때마다 떡볶이를 챙겨줬고 세탁소 주인은 빨래를 무료로 해줬죠. 리모델링 덕분에 건물 전체 매출도 올랐습니다. 깨끗해진 환경에 손님들이 늘어난 거였죠. 건물주님, 우리 매출이 30%나 올랐어요. 2층 카페 사장님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다 건물주님 덕분이에요.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하신 거죠. 3개월 후
지연은 건물 앞 골목에 작은 변화를 주기로 했습니다. 회장이 항상 지나가던 좁은 골목이었죠. 시청에 민원을 넣어 벤치 설치 허가를 받았습니다. 2주일 후 나무 벤치 한 개가 골목 한쪽에 놓였습니다. 벤치 등받이에는 작은 금속 명패가 붙어 있었죠. 지연이 직접 글귀를 정했습니다. 누군가를 외롭지 않게 해준 사람을 기억하며. 회장의 이름은 새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남긴 마음을 새겼죠. 점장이 벤치를 보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름을 안 넣어도 돼요? 네, 이게 더 좋아요. 회장님은 이름이 아니라 마음을 남기셨으니까요. 벤치는 금세 동네 명물이 됐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잠깐 앉아 쉬었다 갔죠. 노인들은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고 학생들은 간식을 먹으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지연은 매일 아침 벤치를 정소했습니다. 낙엽을 쓸고 눈이 오면 치웠죠. 회장님이 지나가시던 길이니까. 어느 비 오는 저녁이었습니다. 지연은 우산을 쓰고 벤치로 걸어갔습니다. 빗물이 벤치를 적시고 있었죠. 지연은 가방에서 작은 우유 한 개를 꺼냈습니다. 편의점에서 가져온 유통기한 임박 우유였습니다. 회장이 늘 사던 바로 그 우유였죠. 우유를 벤치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비에 젖지 않도록 비닐로 감싸서요. 회장님 받으세요. 지연은 벤치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빗소리만이 고요한 골목을 채웠죠.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이 아니라 저한테 따뜻함을 가르쳐 주신 한 사람으로 기억할게요. 지연은 벤치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1200원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회장님도 제 작은 마음으로 인생이 조금은 따뜻해지셨기를 바라요. 빗방울이 지연의 우산을 두드렸습니다. 벤치 위의 우유는 조용히 놓여 있었죠. 지연은 돌아서서 편의점으로 걸어갔습니다. 불 켜진 편의점은 비 오는 밤에 더 따뜻해 보였습니다. 무료라면 코너에는 벌써 2명이 기다리고 있었죠. 지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냄비를 올렸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했고 편의점은 따뜻한 김으로 가득 찼습니다. 계산대 옆에 걸린 회장 사진이 희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내게 우유를 건네준 사람이라는 명패가 조명을 받아 빛났죠. 지연은 라면을 끓이며 생각했습니다.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회장님이 가르쳐 주셨어. 편의점 밖 벤치 위에는 우유 한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우유는 그곳에 조용히 남아 있었죠. 누군가를 외롭지 않게 해준 사람을 기억하며. 여러분이라면 누군가에게 어떤 따뜻함을 나누고 싶으신가요?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가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